요즘 테슬라의 좋은 소식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진격의 거인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테슬라의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주 전에 포드가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함께 사용하기로 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었는데요. 이번에는 GM이 포드의 뒤를 이어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사용하기로 하면서 주가가 또 한 번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는 전 세계적으로 5,000개의 슈퍼차저 스테이션에 약 4만 5천 개의 스토어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미국에는 약 5,300개의 CCS 고속 충전기가 있다고 합니다. CNBC 기사를 살펴보면은요, GM이 테슬라 충전 네트워크를 사용하기로 결정했고, 전기차 리더인 테슬라의 기술을 활용하여 이 포드와 합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뉴스가 전기차 업계를 대대적으로 흔들며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키포인트를 살펴보면요. GM이 라이벌인 포드 모터스를 따라서 테슬라와 제휴하게 되었고, 전기 자동차 리더인 테슬라의 북미 충전 네트워크와 기술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GM은 포드와 마찬가지로 2025년부터 자사의 전기차에 현재 산업 표준인 CCS 대신에 NACS로 알려진 테슬라 충전 포트를 설치하기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쯤 되면 전기차 충전 표준 게임은 끝났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이 뉴스가 전해지면서 GM과 테슬라 주식이 목요일 시간의 거래에서 약 3% 상승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에 GM의 CEO인 메리 바라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오토쇼에 함께 참석하기도 했었는데요. 메리 바라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치적인 표를 위해서 계속해서 GM과 포드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치려고 해왔지만 결국 미국의 전기차 산업이 테슬라에게 완전하게 의존하게 되면서 산업의 지형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포드의 테슬라 슈퍼차저 충전 네트워크 사용에 관한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포드가 테슬라의 충전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포드 CEO 짐 팔리가 일론 머스크와 함께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이 파트너십에 관한 발표를 했는데요. 이후에 짐 팔리가 CNBC와의 인터뷰에 나와서 자세한 내용을 전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 포드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 고객에게 이 테슬라 슈퍼차저 충전을 위한 어댑터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 그 12,000개 테슬라 슈퍼차저에서 내년부터 포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테슬라는 자체 충전기 타입인 NACS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장점은 직류와 교류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대부분 CCS 타입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포드 고객들도 내년부터 어댑터를 사용하면 테슬라 슈퍼차저 스테이션에서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포드 전기차 고객들로서는 또 굉장히 편해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요. 이 포드가 2025년부터 테슬라 전용 NACS 포트가 설치된 차세대 전기차를 생산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테슬라 슈퍼차저에 액세스하기 위해서 이 추가적인 어댑터가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차세대 포드 전기차는 이 테슬라의 슈퍼차저에서 이제 충전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차세대 포드 전기차가 CCS 타입의 충전소에서 충전하려고 하면요. 오히려 거꾸로 별도의 어댑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포드에서는 비용이 이중으로 들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의 슈퍼차저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이제 120년 그 미국을 대표하던 자동차 기업 포드가 그 자리를 테슬라에게 내어주게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포드는 이제 전기 충전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된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이용함으로써 이 별도의 충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비용이 엄청난데요. 자, 그만큼 전기차 충전소 비용을 낮추게 되면 자차의 전기차 비용도 낮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하는 그런 전략인데요.
이 캐나다와 북미 12,000개의 테슬라 슈퍼차저를 그대로 이용하게 되니까 이 포드로서도 이익이 되는 거죠.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초부터 일론 머스크와 만나서 이 타사 전기차에게 슈퍼차저를 개방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을 했었죠. 일론 머스크도 전기차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 이러한 요구를 과감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빨리 또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정말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테슬라가 업계의 표준이 되었다 하는 것이 증명된 것 같습니다. 이 슈퍼차저 스테이션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5,000개를 넘어섰고요. 슈퍼차저 충전 속도는 타 업체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빠르고 안정적입니다. 작년에 테슬라 전기차가 고장날 경우에 이 포드의 대리점에서 수리를 할 수가 있고 이것이 새로운 수익원이 되었다고 이 포드의 CEO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때 이게 정말 사실인가 하고 구독자님께 말씀드렸었죠. 자, 그런데 이제는 테슬라의 그 NACS 포트를 삽입해서 차세대 전기차를 만들겠다. 그리고 어댑터를 이용해서 테슬라 충전소를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사실상 포드가 테슬라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테슬라는 전기 충전 수익 매출을 얻을 수 있게 되겠죠. 이 테슬라의 충전 포트 이름은 그 NACS라고 말씀드렸는데요. North America Charging Standard의 약자입니다. 번역하면 북미 충전 표준이 되겠는데요. 앞으로 미국 전역의 충전 포트에 표준이 되기 위해서 이름을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타사와 전기차 충전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 매직닥 어댑터가 설치된 공유 충전소를 확대하기 시작했는데요. 2월 19일에 이 계획을 처음 발표를 했었고요. 2월 말에 첫 공유 슈퍼차저를 오픈했습니다. 이 포드는 자사 모바일 앱에 이 공유 충전소를 표시해 왔고요. 이번에 테슬라 슈퍼차저 충전을 위한 어댑터와 테슬라 충전 포트 타입의 그 차세대 전기차 생산 발표까지 하게 되었죠. 이런 포드의 결정을 보고 있던 GM은 아마도 마음이 급해졌을 것 같습니다. 포드의 결정이 발표된 지 몇 주 지나지 않아서 GM 역시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2025년부터 테슬라의 충전 포트를 자사 전기차에 설치해서 생산할 것이라고 한 것을 보면 금방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리바라 CEO의 전격적인 결정으로 이제 완전히 전기차 충전 사업의 지형은 테슬라에게로 기울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산업 표준인 CCS 대신에 테슬라의 NACS 충전 포트가 사실상 북미의 충전 표준이 되었습니다. GM은 테슬라와의 제휴를 통해 충전 어댑터를 사용해서 북미에 있는 12,000대의 테슬라 충전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자사의 앱을 통해서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GM의 CEO인 메리바라는 2023년 6월 8일 CNBC의 필 르보와의 인터뷰에서 테슬라와의 거래를 통해 많은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전기차 충전 구축을 위해서 투자하기로 발표했던 총 7억 5천만 달러의 투자 중에서 최대 약 4천억 달러 정도를 절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GM도 이번 테슬라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얻어가는 것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면서 GM의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CNBC는 이런 미국 자동차 사업의 거인인 포드와 GM이 테슬라와의 파트너십 제휴를 하는 것을 두고 테슬라 충전 기술의 승리라고 표현했는데요. 앞으로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구축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 또한 테슬라 기술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죠. 월가의 애널리스트들도 일제히 환호했는데요. 지난달 테슬라 포드 거래가 발표되었을 때 윈윈이라고 환영했었는데요. 이제 GM 또한 테슬라와 파트너십을 맺게 되면서 또 한 번의 윈윈 전략이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테슬라 주식은 목요일 시간의 거래에서 약 3% 상승했습니다. GM의 메리 바라와 일론 머스크는 이 소식을 트위터 스페이스의 라이브 오디오에서 발표했는데요.
GM이 전기차 부문에서 전기차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테슬라와의 파트너십이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리바라는 테슬라의 충전 네트워크가 북미의 충전 네트워크 통합 표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GM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했을 당시 광고를 중단했었는데요. 이번에 테슬라와 슈퍼차저 충전 파트너십을 체결하게 되면서 앞으로 트위터 플랫폼에 광고를 다시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메리바라는 트위터 발표 후에 CNBC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수석 마케터를 찾고 있으며 마케팅을 재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GM이 트위터에 대한 광고를 복원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그리고 트위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또한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테슬라 전기차 소유주에게만 이 회사 충전기에 대한 우선권이 주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고요. 테슬라 슈퍼차저는 전기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전기 자동차 혁명을 목격했다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인데요. 그동안 많은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전기차 전환에 수동적이면서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서 충전소 건설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죠. 결국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대안으로 삼으면서 앞으로 테슬라가 북미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 충전 시설의 표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포드와 GM이 이렇게 전기차 산업에 있어서 테슬라와 경쟁하지 않고 협력하게 된 배경에는 과거에 뼈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2017년 포드는 자율주행차에 단계적으로 $1 빌리언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요. 바로 아르고 AI에 투자하는 것이었죠. 당시는 모두가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가 금방이라도 다가올 것으로 생각하던 분위기였는데요. 그런데 사실 2017년 당시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 기술은 기대만큼 발전하지는 못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세상은 시장이나 산업에 혁명을 일으킬 만한 기술에 열광하기도 하는데요. 2017년부터는 이미 테슬라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 세계를 장악할 것이란 이야기가 업계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율주행 로보택시 산업에서 포드, 폭스바겐, GM 도요타는 이미 과거의 공룡이 되기 시작했고 마음이 급해지면서 무리한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기차 전환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주행으로 바로 가려는 것이었죠. 시장은 이미 테슬라의 미래 성장에 대해서 충분히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테슬라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을 때 처음으로 시가총액이 포드를 넘어섰습니다.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동차 판매량으로만 보면 포드가 테슬라보다 거의 10배나 많은 차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아르고 AI는 한때 부품 기대로 인해 124억 달러의 가치까지 오르게 되었고 포드는 리프트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2021년 말까지 자율주행 택시를 운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그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아르고 AI는 2022년 10월에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르고 AI에 투자한 포드와 폭스바겐은 엄청난 손실을 입고 말았죠. 에릭 고든 미시건 대학 교수는 이 사건에 대해 포드와 폭스바겐이 결과적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놓치는 것이 두려울 때 급한 마음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었는데요. 실수를 하게 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수십억 달러의 엄청난 기회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야 포드와 폭스바겐은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위해서는 전기차 전환이 먼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었죠. 테슬라를 급하게 따라잡으려 했던 마음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테슬라와의 슈퍼차저 충전 네트워크 파트너십을 맺은 것도 결국 이런 뼈아픈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테슬라와의 협력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right, thanks everyone for coming. So what we want to show you tonight is essentially the answer to the three major problems that are holding back electric vehicles, or at least that people think are holding back electric vehicles. One is this question of being able to drive long distances conveniently. And with a gasoline car, you can drive, in theory, anywhere you want with high convenience. Well, how do you do that with an electric car? And that's what the supercharger is going to enable. So we're going to have these at highway rest stops all around the country and around the world, and that's combined with the solar power deck that you see there. So that provides the solar power that goes to the supercharger and then to the cars. Stop for less than half an hour and recharge and be ready to go again. So, yeah. So if you take the typical trip that someone experiences when they're driving, let's say you started out at 9 a.m. and you drove for 3 hours. Around noon, you'd want to stop for a bite to eat, go to the restroom, grab a coffee, and be on your way. And that actually takes about 20 to 30 minutes. And what you can do with the supercharger, you can just plug your car in, and by the time you're done with all that, you're ready to go again. So there's no meaningful difference between driving an electric car and driving a gasoline car. And the supercharger, this is not something that's going to be deployed at some distant point in the future. This is video from today showing 4 of the supercharger locations in use. So we actually have 6 superchargers installed already. There's 4 of them: Barstow, Folsom, Tejon, and Harris. And in fact, we have here 2 of the people that, the first 2 non-Tesla people to use the supercharger network. And we'll go to them in a moment. One is Brad Berman from the New York Times. He's driven all the way from Tahoe to Los Angeles. It's over 500 miles today. And in fact, maybe it'll happen some point in the future. These are installed. We built these up in secret, and we're unveiling it for the first time tonight. So by the end of this year, in a few months, we'll actually have a bunch more installed in California and extending to Nevada and Oregon. And going beyond that, within 2 years, this is not an exaggeration, within 2 years, we will cover almost the entire United States with superchargers. You'll be able to travel practically anywhere. And then our long-term goal, which is perhaps in the sort of 4 or 5 year time frame, so not Tesla long-term, 4 or 5 year time frame, we expect to cover the entire United States without exception, and the lower part of Canada. So, yeah. And then, in addition, beyond this, we'll obviously have superchargers in Europe and Asia, so you'll be able to travel almost anywhere in the world with an electric car, with your Model S. Tesla developed this supercharging technology, which is the most advanced charging technology in the world. This is something that allows you to make a brief stop at one of our Tesla supercharger stations, charge your car very quickly, and be on your way.
Something that's unique about the supercharger is that it's free. It's not just free now, it's free forever. The number of Tesla supercharging stations is increasing dramatically. By the end of next month, we will have tripled the number of stations since the beginning of the year. Within 6 months, we will have covered most of the major metro areas of North America. A year from now, we will have covered 80% of the North American population, and within 2 years, over 98%. So by buying a Tesla, you essentially have free long-distance travel throughout the country forever. And we're also improving the supercharging technology itself to cut the charge time in half. So previously people were spending upwards of 40-45 minutes with the supercharging technology. Now a stop will only take you about 20 to 22 minutes. So Tesla supercharging system will allow you to do the ultimate road trip. You can travel across the country and just pack some food, stay with friends, and leave your wallet at home.